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한 번쯤은 밤에 귀가 아파서 고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중이염일 수 있는데 잘못하면 아이가 심하게 고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이염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이염이란 것은 귀의 고막 안쪽, 흔히 중이라 부르는 곳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감염되어서 생기는 병입니다. 중이염은 어린 아이들에게 잘 걸리는데 특히 한두 살 사이의 아이들이 제일 많이 걸립니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귀와 코 사이 연결된 구조인 이관, 흔히 유스타키안 튜브라고 부르는 이 구조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아서 중이염에 더 잘 걸리는 겁니다. 아이들은 3살까지 적어도 80% 이상의 아이들이 한 번 정도는 중이염에 걸리게 되는데 서너 번 정도 중이염에 걸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중이염은 다른 이상 없이 갑자기 생기기도 하지만 감기 같은 호흡기 질환에 걸린 경우에 쉽게 함께 걸리게 됩니다. 중이염에 걸리면 귀가 아프고 열이 나고 아이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채고 잘 안 먹기도 하고 귀를 자꾸 만지기도 합니다. 아주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별한 다른 이상 없이 보채기만 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중이염은 열만 나기도 하고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정기검사상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중이염은 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고 오래 갈 수 있고 고막 안에 물이 차서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수영장 속에 잠수해가지고 바깥에서 나는 소리 듣는 것처럼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보기 힘들지만 제대로 치료하지 않을 경우 귀고막이 터져가지고 고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중이염에 걸려서 귀가 많이 아파하면 당황스럽죠. 병원에 가기 힘든 밤에 갑자기 귀가 아프다 그러면 이럴 때는 해열 진통제를 먹이면 도움이 됩니다. 귀에 따뜻한 찜질이나 차가운 찜질을 하면 아픈 것이 좀 줄어듭니다. 효과는 이 두 개가 비슷한데 어린 아가들의 경우는 화상과 동상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찜질해줘야 합니다. 중이염으로 귀가 아픈 경우는 대개 하루 안에 좋아지는데 귀 아픈 것이 좋아졌다고 중이염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귀가 아픈 경우 귀가 다 아프지 않아져도 소아청소년과 가서 진료를 받고 중이염이 생겼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지어 중이염이 더 심해도 귀 아픈 것은 그리 오래 가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멀쩡해지기도 합니다. 밤사이에 귀 아픈 것이 심해지지 않았다면 아침에 병원에 가셔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만일 귀 아픈 아가가 심하게 귀가 아프다거나 아이가 많이 아파서 상태가 안 좋아 보이거나 목이 뻣뻣해지거나 귀에서 진물이 제법 나오는 경우는 밤이라도 바로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귀 아픈 아가가 두통이 심해지거나 구토가 동반되는 경우도 바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중이염으로 귀 아픈 것은 진통제만 먹어도 대개는 금방 좋아집니다. 하지만 아픈 것이 좋아졌다고 병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안심하지 말고 병원에 갈 수 있을 때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중이염에 걸렸어도 바이러스가 원인인 경우라면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균성 중이염이 의심되는 경우는 항생제를 처방하기도 하는데 항생제를 처방받은 경우는 의사가 그만 먹으라고 할 때까지 계속 약을 먹어야 한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 나이가 어릴수록 항생제를 초기에 사용해야 합니다. 증상이 좋아졌다고 임의로 항생제를 중단해서는 안 되고요. 그렇게 하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재발뿐 아니라 항생제 내성이 약을 중간에 먹다 끊으면 더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이염으로 항생제를 사용할 때 처음에 1차적으로 쓰는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경우는 적어도 열흘 이상 사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한동안 항생제를 좀 더 짧은 기간 사용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해서 이에 대한 고려도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충분하게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특히 6세 이전의 아이들의 경우는 짧게 사용할 경우 제대로 치료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이제는 기본적으로 항생제 사용했을 때는 열흘 정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물론 처음에 치료가 잘 되지 않아가지고 그 다음 치료를 할 때는 좀 다른 이야기지만 처음에 치료한 1차 항생제로 사용할 때는 열흘 치료가 기본으로 권고됩니다.
중이염의 치료 중이나 중이염의 치료가 끝난 후에 중이에 물이 차서 말이 잘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이들의 경우는 언어 발달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 찬 것이 오래 지속되며 귀 바깥쪽과 안쪽을 연결시켜주는 이관이라는 튜브를 고막에 끼워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물 찬 것이 3개월 이상 가는 경우 이비인후과에 가서 청력 검사와 수술하는 것을 함께 상의해야 합니다. 중이염에 자주 걸린다면 중이염에 좀 덜 걸리는 예방법도 한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기 예방처럼 평소에 손 잘 씻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충분히 쉬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아이 근처에서는 절대로 담배를 피워서 안 되는 것은 상식 중에 상식이고요. 누워서 우유병을 빨면 귀와 코와 연결된 이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중이염이 잘 걸리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누워서 우유병을 빠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기 같은 호흡기 질환은 제때제때 치료하는 것이 좋고요. 독감과 폐구균 예방접종은 중이염을 예방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접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폐구균 접종은 가능하면 13가지 폐구균이 예방되는 13가 프리베나라는 백신으로 맞는 것이 중이염 예방에 좀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중이염에 너무 자주 걸리는 경우는 단체 생활을 쉬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유치원 다녀야 한다면 가능하면 전체 아이들 수가 적은 곳으로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1년에 4번 이상 중이염에 걸리거나 1년에 적어도 8개월 이상 중이에 물이 찬 경우는 중이염에 잘 걸리기 쉬운 체질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청각에 문제가 생겨 언어 발달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말이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꾸준하게 소아청소년과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고 예방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중이염이 자주 재발되는 경우 예전에는 한동안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먹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예방적으로 항생제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폐구균을 접종하면서 중이염은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독감 접종 역시 중이염 발생을 줄여줍니다. 아이 키우는 집에서는 가족 모두가 독감 접종 꼭 해야 하고요. 특히 아이가 중이염에 잘 걸리는 경우 독감을 반드시 맞는데 가능하면 4가 독감 백신으로 접종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